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녹내장센터 전문의 정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녹내장 약물별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녹내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 오늘도 녹내장 수술을 하고 오기는 했는데요. 녹내장 수술, 과연 녹내장을 완치시킬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김학과병원에서 실시했던 조사가 있었는데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눈 건강 인식 조사라는 것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과연 녹내장 수술로서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무려 43.5% 환자분들이 녹내장은 수술로서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녹내장은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녹내장은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일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치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은 진행을 하는 병이고 그 진행을 늦추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가 1번이 되겠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레이저 치료와 수술 치료가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내장 수술에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섬유주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메드 배부 삽입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두 수술은 모두 다 1차로 시행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수술에 각각의 더 적합한 환자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이 환자분은 섬유주 절제술이 1차로 하는 것이 낫겠다, 혹은 이 환자분한테는 아메드 배부 삽입술이 더 낫겠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두 수술 모두 다 방수가 잘 빠져나가게끔 길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섬유주 절제술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본인 눈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물주머니를 만들어 준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아메드 배부 삽입술 같은 경우는 본인 눈의 구조를 이용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러한 특수한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의 이름이 아메드 밸브고요. 아메드 밸브 삽입술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이 관을 눈 속으로 연결을 해서 눈 속에 있는 이 물이 이 관을 통해서 눈 뒤쪽으로 이 밸브를 통해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이 아메드 밸브 삽입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보통 기타 다른 질환은 수술을 하면 완치, 수술을 하면 끝 인데요. 녹내장은 수술을 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녹내장 수술 직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녹내장 수술은 안압을 낮추려고 수술을 하는 건데, 안압이 너무 과도하게 낮아지는 저안압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저안압이 발생을 하면 백내장이나 저안압으로 인한 망막병증 등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캐치를 해서 저희가 그거에 맞는 추가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보통 수술을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내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꼭 주치의 선생님이 오라고 할 때 오셔서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저희가 녹내장 수술을 한다는 건 아물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건데, 물주머니를 만든다든지 이런 밸브를 넣었을 때 저절로 아무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다 아물어 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녹내장 수술이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는 기간이 4주 이내에 아무는 분들도 있고 4주에서 2달 이내에 아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 2달 이내까지는 주기적으로 좀 자주 내원을 하셔서, 이게 아무는 것 같으면 주사침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미 수술해 놓은 부위에 봉합살을 레이저로 끊어주는 추가적인 시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제때 이루어져야지만 환자분들께 적정한 안압을 유지를 시켜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내원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수술을 하신 후에는 안약을 보통 2달까지 점안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을 써서 염증 반응을 좀 억제시켜 주기도 하고요. 항생제 안약을 사용을 해서 감염을 예방하기도 하고, 조절마비제도 함께 사용을 해서 보통 이 세 가지 약제를 수술 후에 1달에서 2달까지는 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약이 떨어지지 않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체크를 받고 약물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면 안압이 올라가는데 사용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술 후에 생기는 그런 반응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반응이 빨리 생겨서 수술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녹내장은 약물 치료가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압이 약물을 사용했어도 떨어지지 않는 분들, 또는 최대로 우리가 약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빠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로서 현재보다 조금 더 안압을 낮추어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특히 신생혈관 녹내장이나 거짓비늘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안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높은 안압일수록 시신경에 대한 손상이 더욱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정상안압 녹내장이나 개방각 녹내장보다 더 수술로 가는 확률이 더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술의 성공률이 100%라고 하면 아마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 치료를 당연히 먼저 할 것 같은데요. 수술 성공률은 사람마다 다르고 60에서 80%까지 다양한 성공률이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굉장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안압으로 인한 황반변증이라든지 각막이 혼탁이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눈의 구조를 우리가 변화를 시키면서 수술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시가 생긴다든지 백내장이 더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1번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약물 치료를 먼저 받으신 후에 그 후에도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마 수술을 권유해 주실 것 같고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녹내장을 딱 처음에 진단을 하면 실제로 막 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녹내장을 초록창 같은 데 쳐보면 실명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명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가장 크신 것 같은데, 일단 진단을 받고 나서 관리를 잘 꾸준하게 받으시면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기적으로 약도 잘 넣으시고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면 실명까지 가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병원에 잘 내원하시고 약물 전환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학과 병원이 함께합니다.